오늘 하려고 했던 게 이제 그거잖아요. 이제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보다 전용도로 진입이 먼저다. 이거는 뭐, 제 방송을 오래 들으셨던 분은 제가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이 125cc 라이더들, 125cc 라이더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는 구간이 어디냐. 전용도로에 전용도로. 전용도로를 뚫어내면요, 고속도로 그냥 공짜로 됩니다.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요, 220만 명일 거예요. 근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용 빈도수를 보면요, 50만도 안 된단 말이에요. 250cc 이상, 뭐, 주행 가능한, 뭐, 그렇게 또 만들 거잖아요. 일본 따라갈 거잖아요. 만약에 잘못되면. 전 개인적으로 125cc부터는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일본만 250cc 이상이지, 대부분의 나라는 125cc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대정부 투쟁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솔직히 고속도로 왜 이문엽이 아무 생각 없이 자기네들끼리 저랑 막 언쟁을 벌이고 전투를 벌이다가 양심선언 한 사람 딱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뿅 하고 없어진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고속도로 진입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한 240만 대 등록대수인데, 그죠? 240만 대 등록세 수인데 무조건 전용도로부터 뚫어야죠. 그러면 220만이 해피해지고 당사자가 돼요. 당장 내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를 20분만 가면 되는 거리를 1시간 반씩 안 가도 된단 말이지. 그럼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것과 동시에 면허 체계에 대한 변화와 개선과 보험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추후에 꾸준히 관리하는 안전 라이딩 교육, 이런 것들, 도로 생존법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꾸준히 국책 사업으로 벌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욕먹는다니까? 거봐!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들어오게 하니까 이 새끼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그 전까지 국가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언론은 125 라이더들이요, 당사자들이잖아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125 라이더들이 뭉쳐서 뚫어내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레저 바이크들도 나와요. 왜냐면 자기네들도 양평 가고 속초 가려면, 저도 대백이랑 라이더지만 양평 가고 속초 가고 이러려면 강변북로 타고 가고 올림픽 타고 가면 좋잖아요. 그걸 못 가가지고 딴 데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대백이랑 운전자들을 125 라이더가 주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 이게 대백이량이 멋있고 뭐 비싸고 그래서 눈에 띄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문화를 대다수의 125 라이더들이 그 사람들을 주무르는 거지, 그 사람들이 125 라이더들을 절대로 주무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당장 자기가 비싼 바이크 타고 좋은 바이크 탄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일부 대백이량 타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125 타는 사람들 무시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아주 티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백이량 중에서도 그렇게 싸가지 없는 125 무시하는 이 라이더들은 정말 요만큼 밖에 안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오토바이는 죄가 없어요.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라이더가 수준이 어느냐에 따라서 다르는 거지. 그죠? 그렇잖아요. 면허체계 개판이고 보험체계가 개판이고 아무런 안전교육도 안 한 상태에서 그럼 사람 죽었다고만 죽었잖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봐, 뭐 누가 잘못해서 누가 들어오라고 그랬어, 이렇게 되면 또 폐쇄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사전에 말 나올 소지를 없앤 상태 혹은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면 올림픽대로라든가 강변북로라든가 상시적으로 항상 차량 소통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날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더 무서운 건요, 강변북로나 올림픽에서 수입차 가지고 막 뭐 칼질하고 뭐 자기가 막 카레이서인 줄 알고 막 칼질한 차가 더 무섭지. 솔직히 강변북로에서 오토바이가 속도 내가지고 칼질을 받았다 그럼 차가 다칩니까? 오토바이가 다치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안 다치는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차랑 오토바이랑 부딪혀봐야 차는 수리비만 나오지 사람이 얼마나 다치겠냐고요. 모르겠다. 골드윙 같은 걸로 아주 야무지게 그냥 한 150km로 갖다 때려받으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대장간 모터스님 그거 이제 동영상 보고 요번에 이 부분들이 자유한국당 일부 개정안을 냈는데 처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분도 한 분 그런 청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힘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법률TV에서도 그거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쭉쭉쭉 나갔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법률TV에서도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와서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냐 라고 하셔서 저도 의견을 좀 드렸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래서 지금은 킥서비스 배달 대행 하시는 분 125cc 스쿠터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요 날 풀리면 여의도에 한번 모여야 됩니다. 여의도에 한번 모여서 전용도로 통행 허가하라 데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자들 막 생각하기에 고속도로 뚫리면 오토바이 타는 애들 왜 미친 척하고 쫄겠지. 안 그래요. 안 그랬습니다. 오토바이 타는 사람 아닙니까?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무섭단 말이에요. 물론 겁대가리 상실한 젊은 애들이 있긴 하지. 그런 애들은 단속을 해야죠. 강력하게. 그래서 고속도로 솔직히 고속도로 모터사이클을 가지고 한 100km 이동할 거다. 100km 200km 그거 좋아. 200km. 근데 우리가 레저를 탈 거다. 근데 고속도로를 왜 가요? 빨리 가려면 그럴 수 있죠. 빨리 가려면. 우리나라는 고속도로 비용도 그렇게 안 비싸니까. 그럼 정말 이동수단으로 간다면 알 수 있겠죠. 근데 레저로 탄다고 하면 경치 좋은 국도에 가갖고 맛있는 거기 국수도 먹고 막 그래야지. 그죠? 근데 고속도로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일본에서 고속도로 타면 겁나 지겨워요. 똑같은 그림 계속 가고. 지금 외국에서 이 얘기를 듣잖아요. 외국 애들은 그런 소리 할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라는 소리 할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경우냐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이 독일 친구랑 촬영을 하다가요. 독일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영어를 좀 해요. 그렇다고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조금씩 이 한국말을 합니다. 저는 아주 조금씩 영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의사소통이 됐는데, 그 친구는 독일 친구잖아요. 그 친구는 모터사이클이 아우토바이에 들어가잖아요. 속도 무제한으로. 근데 그 친구가 한국에서는 고속도로에 모터사이클이 못 들어가. 그거 듣고서 왜 못 들어가? 그게 말이 돼? 그리고 라이더들은 가만히 있어? 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웃기는 건, 그리고 한국은 종합보험이라는 게 없어, 오토바이는. 그러니까 독일애가, 그러면 어떡해? 그럼 라이더들은 어떡해? 보험 하지 말고 타라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니, 책임보험 같은 거 있는데, 보장 내용이 적어. 그건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캐나다, 미국 애들 다 똑같아요. 프랑스, 영국 다 똑같아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OECD 회원 가입국 중에서 이 정도 GDP를 버는 이런 나라가 왜 그런 건 안 돼 있냐 이거예요. 왜 그런 건 안 돼 있냐 이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인재선 이제 막 라이더 유니온이랑 제가 좀 오래전부터 떠들었고, 이제는 많은 라이더들도, 많은 제가 모터사이클 쪽에 유튜브로서는 시조새 아니에요? 이제 많은 라이더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조금씩 목소리가 모이니까 바뀌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하여튼, 굉장히 좋은 신호다, 이건. 좋은 신호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이렇게 어떤 것이 올바르게 변화가 되는 것이냐를 이제 조금 알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때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좀 금방 또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륜차 선진국 고속도로와 대한민국 고속도로 많이 다른가요? 참고적으로 필리핀, 태국 같은 데는요 아무것도 우리보다 더 못했지. 그리고 일본은 딴 거 없어요. 일본도 똑같이 돼 있거든요. 제가 일본 고속도로 올라가서 타본 거 여러분들 다 보셨죠? 고속도로 들어가서 톨게이트 돈 내고 고속도로 탄 거 다 보셨잖아요. 거기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륜자동차, 예, 이륜차 주차장만 있어요. 아무것도 다른 거 없습니다. 예. 예,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예, 고속 주행을 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예, 인명사고가 이제 부상당할 가능성이 크니까, 그런 데에서 발생되는 긴급 응급 서비스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좋아져야 되죠. 근데 요즘에 이제 고속도로 진입에 대한 청원 문제도 있고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고속도로 진입을 원하는 분들은 대부분 대배기량이고, 근데 대배기량을 타고 다니는 이 라이더와, 제가 좀 마음이 아프지만 125cc 뭐 이하의 이 라이더와 언제부터 그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약간 서로 대면합니다. 그러니까 뭐 트러블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실제로 바투메에서 이런 댓글도 제가 많이 봤는데요. 배달 대행하는 사람들은 라이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대배기량 라이더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 대배기량 타시는 분들이 얼마나 좋은 바이크를 타서 125 라이더들을 무시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예. 근데 그 대배기량을 타시는 분들도 다 125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은 라이더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은데요. 그 몇몇 사람들이 125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들이 라이더야? 걔네들은 그냥 짱깨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몇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자동차 좋은 거 타고 오픈카 타고 벤츠 BMW 타는 사람이요, 아무리 대배기량이라고 하더라도요, 오토바이만 타면 저 새끼들은 양아치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발언을 하고 그렇게 125 라이더들을 무시하는 라이더들은요, 반드시 나를 무시하는 누군가한테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얘를 복수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입차 타고 고급차 타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오토바이 아무리 좋은 거 타봐야 뭐 한 5천만 원이네? 내 거 한 3억 되는데 차? 뭐 돈 없는 새끼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250cc 이상 바이크가요 10만 대밖에 안 돼요. 230만 대는 125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30만 대, 220만 대는 125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때려 죽여도 대한민국의 이륜차 문화는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게, 지금 그 노들길이 이륜자동차가 오토바이가 주행할 수 있게 된 지가 한 5년 됐습니다. 그럼 노들길에서 처음에는 오토바이 들어오면 애들 막 미친 척하고 그럴 거야. 뭐 맨날 애들 막 죽어가지고 뭐 송장 날리라고 뭐 그럴 거야.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노들길에서 아주 정상적으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서로 소통하면서 잘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도로에 비해서 사고율도 높지 않습니다.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일반 도로보다 사고가 덜 나면 덜 났지, 많이 났다는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많이 났다, 분명히 언론에서 떠졌을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영등포서라든가, 강서, 그쪽에, 경찰 분들한테 한번 물어본 적은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지하치게 사고가 많이 난다, 그러면 가만 또 안 놔뒀을 겁니다. 노들길이 시범 케이스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제시하고 우리가 전용 도로를 뚫어내야 됩니다. 전용 도로가 뚫리면 고속도로는 공짜다. 그러니까 이 마인드로 접근해야 됩니다. 전용 도로가 뚫리면 고속도로는 공짜다.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옆에서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용도로부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게 특히나 이제 노들길 뚫렸고 양재대로가 전용도로 요건에 아주 부합하지 않아요. 양재대로는 정말 빨리 풀어야 됩니다. 양재대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문제는, 더 웃기는 거는 경찰들도 잘 몰라요. 양재대로가 자동차 전용도로인지.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양재대로에서는 뭐 제가 실질적으로 뭐 관계 공무원까지 전화를 해서 인터뷰를 하고 했잖아요. 관계 공무원도 인정합니다. 솔직히 미흡한 점이 많으나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자기는 힘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속도로가 뚫리면, 예, 고속도로가 뚫리고, 오토바이가 고속도로 들어가고, 자동차 전용도로에 오토바이가 들어가고, 그러면 오토바이 산업이 확 살아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거는 지금 현재 당장 이용하시는 라이더들이 편해지는 거지, 산업이 팽창하지 않아요. 산업이 팽창하려면요,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이 적용되고, 사고가 나더라도, 그러니까 사고 나기 전에 안전한 시스템을 국가가 갖추고,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이 적용돼서 남아있는 가족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억울하지 않은 시스템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 이륜차 산업이 발달하는 겁니다. 정확한 정비 체계를 가지고, 정확한 보험 체계와 그런 안전 교육 체계 시스템, 처음부터는 이제 개설할 거 면허 체계죠. 이런 시스템이 먼저 갖춰져야 이륜차 산업이 양쪽으로 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지, 그냥 지금 당장 뭐 고속도로 오토바이 가, 예, 그리고 전용도로 가, 그런다고 해서 절대로 이륜차 산업은 발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고가 나서 죽거나 다치는 사람은 똑같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죽거나 다친 가족이 이 시스템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거봐 오토바이 타면 죽는다니까 라는 말을 끊임없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파할 거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들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누구 엄마네 아들이 그래갖고 오토바이 타고 죽었는데 개 죽음 대할 때,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재확대 생산할 거예요. 절대로 이륜차 산업은 그렇게 돼서는 절대로 이륜차 산업이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발전하지 못합니다. 옛날에 이제 없어졌지만, 이 무렵은 그 사람들이 무작정 할리 타고 막 고속도로 막 뚫고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막 뭐 갑자기 막 이제 당황한 경찰들이 막 갑자기 와가지고 이제 뭐 하고 벌금 내고 막 이랬죠. 예. 가뜩이나 모터사이클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데 그게 합의되지 않은, 그러니까 왜냐면 정부랑 뭐 해가지고 뭐 해갖고 뭐 했는데 뭐 그 정부에서 너무너무 안 들어줘가지고 그런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애들 떼쓰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까? 역시 오토바이 타는 새끼들은 말이야, 그냥 막무가내야 저것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뭐 여의도에서 정상적으로 성명을 발표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그렇게 뭐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가가지고 뗐으면 그게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워낙에 이제 깝깝한 라이더들이 조금 동조를 했지만요, 지금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깝깝해가지고 말씀드렸던 거고, 근데 그 청원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2만 1,000명인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원에 대한 부분들은. 근데 고속도로 얘기가 딱 나오면서 국민 정서에도 딱 부딪혀요. 고속도로 딱 나오면서 국민 정서에 부딪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속도로 통행에 대하여 뭐 이런 그 콘텐츠도 만들고 있잖아요. 다른 데가 아니라 보배드림에 올려보면 그 자동차 타는 사람들의 정서가 모터사이클 타는 이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의 정서와 완전 대치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극렬하게 저항합니다. 극렬하게 저항해요. 솔직히 자기네들한테 별 큰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닌데도, 저는 뭐 자동차 운전하고 모터사이클, 오토바이 운전 안 합니까? 저 두 개 다 해요. 저는 거의 굴러가는 건 다 자신 있어요. 뭐 자전거, 뭐 오토바이, 자동차 다 자신 있는데, 제가 차 운전을 하다가 저는 이제 오토바이를 오랜 시간 동안 타왔으니까 그러겠지만, 뭐 오토바이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서로 소통하면서 도로를 같이 이용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위험하니까 넌 들어오지 마, 또 이런 감정은 안 되는데, 우리나라만큼 너무 편협한 정서가 이미 좀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 정서에서부터 너무 부딪히지 말고, 전용도로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단 말이죠. 진짜 막 이 강변북로 올림픽 요거 조그만한 한 10분만 가면 되는 거리를 여태까지, 그게 92년도에 막혔거든요. 250cc 이상은 또 달리게 됐었어요. 그 전까지는. 근데 92년도에 그걸 아예 막아버렸거든요. 근데 올림픽은 시속 80km 제한이잖아요.
올림픽 강변북로 내부수나 다 그럼 120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법적으로도 사실은 막을 그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많은 연료 낭비며 체력 낭비며 시간 낭비입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전용도로를 먼저 집중을 해서 전용도로를 뚫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대행분들 바쁜 건 이해하는데 동차선 추월은 제발 좀 지양해 줬으면 합니다. 깜짝 놀란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때 감정은 발로 차고 싶었음. 제가 봤을 때는요, 배달 대행하는 분들, 이 라이더들은 배달 대행 라이더들의 기본적인 배달 대행료를 좀 놀리고요.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그게 이제 단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좀 비정상적으로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배달 대행료를 현실화시키고 그 다음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그 범칙금도 조금 높이고 내가 만약에 하다가 한 번 걸리면 오늘 일 땡치는 거구나, 오늘 공일했구나 라고 싶을 정도로 신호 위반 같은 거 한 10만원씩 때리고 그러면 줄어듭니다. 그렇게 못해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캠페인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강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신호 위반하고 뭐 중앙선 불법 침범, 중앙 불법 유턴, 특히들 많이 그러죠. 비보호 좌회전에 직전해 버리기, 이거 많이 하죠. 그러다가 사고 나면 진짜 빼도 박도 못 합니다. 이런 거 CCTV로 만약에 해가지고 잡아돌리기 시작하잖아요. 요즘엔 다 등록하고 타니까 오토바이. 그렇게 해서 비디오 판독해가지고 그거 남바 딱 적어가지고 진짜 실제로 딱 하잖아요. 다 잡힙니다. 그거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차 없어도 안 합니다. 얼마든지 그런 것들은 다 잡아 돌릴 수 있어요. 행정적으로. 이거는 근데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으면서 국가에서는 면허책이 개판이지, 보험도 제대로 안 들어있지, 뭐 이래봐야 한 번 하는데 3,000원씩 막 어느 천년에 내가 일당을 벌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 안 나오게 이렇게 딱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상한 행동 못하게 정확하게 규제를 해야죠. 그죠? 그거 아니면 뭐 자기가 자성을 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어느 나라도 안 돼요. 우리나라 국민성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무슨 국민성이 있어. 그 나라의 역사와 정서와 문화가 있을 뿐이지 어떤 나라의 국민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문화가 정착이 되다 보니까 일종의 행동 패턴들이 그런 패턴들이 나타나는 거지. 국민성 하는 그거 어디서 나면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깔아뭉개기 위해서 주입시켰던 거예요. 국민성이라는 얘기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은 행정체계로 내가 거기 공무원 맞잖아. 내가 만약에 그걸 핸들링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단원하는데 2년 안에 그거 잡아냅니다. 내가 단원하는데 2년 안에 싹 다 잡아줄 수 있습니다. 왜? 난 오토바이를 알거든.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려면 왜 못합니까? 하려면 왜 못합니까? 그러면 사망자 수 줄 거고요. 교통사고 줄 거고요. 그게 줄면서 발생하는 쓸데없는 사회비용이 나가는 부분들도 줄어들 것이고요. 그러면 사고가 많이 안 나니까 보험료 싸질 거고요. 그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퀵 하시는구나. 참고로 저도 군대 제대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퀵을 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 6개월 정도 퀵을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사실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다 같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라이더들입니다. 라이더들이고 다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들이고 다 그렇습니다.